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소주와 맥주만 주로 드시는 애주가 여러분들께 술의 신세계를 알려드리고 함께 나누는 팟캐스트 말실람요 시작하겠습니다. 되는데? 자, 첫 번째 만찬주는 우리 개씨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개씨님 어떤 술을 갖고 오셨는지. 네, 저는 너분의 스파클링 애플 라이트라는 사과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을 가지고 왔고요. 사과로 만든 스파클링 네. 와인. 자, 다시 한번 시드르죠? 이름을 네. 너분의 스파클링 애플 라이트. 네. 사과로 만든 와인이니까 시드르. 네, 시드르죠. 오. 말하자면. 네. 이게 언제 그러면 만찬주 네. 였었죠? 이게? 이거는 이제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만찬주로. 취임식 때. 네. 너분에는 네. 무슨 네. 이 술을 생산하는 이제 그 제조사가 홍천에 있어요. 강원도 홍천. 홍천에 있는 샤또 나들이라는 이제 와이너리에서 만드는 술인데, 홍천, 넓을 홍, 내천. 그래서 홍천의 순우리말, 옛 우리나라 이름. 말이. 너브네, 넓은 천에서 네. 너브네라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술들이 다 너브네라는 이제 넓은 브랜드 천. 이름을 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포도 와인을 만들던 곳인데, 네. 이제 그러니까 홍천 사과를 사용한 사과 와인은 2020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이제 비교적 신상. 사과가 약간 주로 좀 약간 서늘한데 추운데 네. 나죠. 너무 포도에 뜨거우면 비하면. 그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데죠. 그러니까 홍천도 약간 좀 네. 서늘하잖아요. 네. 그쪽 동네 사과가 되게 맛있어요. 그래요? 아니, 홍천 사과? 제가 고향이 홍천입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홍천, 춘천 여기가 제 그 그러시구나. 나와바리였었거든요. 저희가 요즘에 사과 들어간 이제 술을 만드는데, 작년에 만들었던 술하고 같은 레시피로 이번에 양평으로 이사 가가지고 양평 사과를 넣어서 술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어렸을 네. 때였어서 그런지 그 홍천의 사과 뭐 이런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사실. 지금 거의 처음 들은. 네, 근데 양평 이제 홍천 가까우니까 근데 양평 사과가 맛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되게 달고. 그래서 저도 양평 사과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충주 사과로 만들었었거든요. 똑같은 술을. 근데 이제 올해 2022년 버전을 만들고 술이 딱 나왔는데 향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동네에 그 특유의 사과 향이 있고, 그리고 이거 너브네도 양평 홍천이 붙어 있으니까 네, 거의 그죠? 너브네도 이거 마셔보니까 딱 그 동네 사과 느낌이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네. 양평? 홍천 홍천. 사과. 네. 그러니까 사과도 이제 품종이 있는데 제일 빨리 소위 말하는 조생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오리라고 하는 청사과 파란색. 네. 그 나오고, 초록색 그죠? 네, 초록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홍로라고 하는 게 많이 우리가 이제 먹죠. 네. 그리고 빨간 부사. 거. 예. 그 다음에 걔가 이제 들어가면 추석 때쯤 즈음에서 이제 홍로가 딱 나오거든요. 9월. 홍로도 맛있어. 예. 홍로적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과 이제 부사가 이제 나오는. 근데 홍로랑 부사는 되게 타입이 서로 좀 되게 비슷합니다. 알이 굵고 크고 사실 향이 많진 않고 껍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데 초점이 이제 맞춰져 맞아요. 있어서 단데 향은 별로.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양조용으로는 아주 적합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향이 이제 밋밋해지니까.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사과가 네. 어떤 품종인지 사실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 좀 제가 이번에 술 만드는데 넣었던 사과는 되게 안 딱딱한 좀 약간 푸석푸석한. 푸석푸석한 이런 것들이 뭐 양조용에 좀 적합한 것 같아요. 네, 향이 되게 강하고. 네. 네. 그래요? 우리가 그냥 먹을 생식으로 먹을 때 아삭아삭하고 약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푸석푸석한 사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죄송한데, 그러니까 사실 와인에 쓰이는 포도는 그냥 이렇게 따먹기는 적합하지 먹죠.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조용 과일은 우리가 먹기에 좋은 과일이랑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게. 어쨌든 이 술 소개 부분에 사과 얘기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과로 만든 너브네 스파클링 애플라이트인데 술 소개 부분에 국내 최초 샤르마 방식으로 만든 애플 와인 샴페인이라고 써
있는데 네. 샤르마 방식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술 속에 그리고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국내 최초로 샤르마 방식으로 만든 애플 스파클링 와인. 샤르마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방법이 샴페인 방식, 전통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1차로 탱크에다가 그 발효를 해서 이제 발효주를 만들어서 이거 이제 스틸 와인 만드는 과정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탄산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효모랑 당을 넣고 얘네를 꽉 막아서 그 이제 탄산이 그 술 속에서 생겨나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통 방식이냐 아니면 이제 샤르마 방식이냐로 나눠요. 그래서 샴페인 방식은 병에다가 병입을 해서 거기서 병에다가 2차 발효를 해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돌려주면서 이제 그다음에 뒤집어가지고 2차 발효를 하죠. 냅두면 병 깨지니까 그런 건가? 이 코르크를 꽉 막아가지고서는 이제 그래도 안 터질 수도 있고. 네, 터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거를 그 목을 쳐가지고 데고르지망이라고 해서 목을 딱 쳐가지고 남아있는 효모 집기거리를 빼고 다시 확 닫아서 이제 그 완성품의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방식이 전통 방식인데 전통적인 그 샴페인 만드는 방식. 간단하게 얘기하면 병입을 해서 네. 이제 그래서 2차 발효를 병에서 하는 경우인데 샤르마 방식은 이제 그 2차 발효를 병에서 굳이 하지 않고 밀폐된 탱크에서 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돌리거나 이거 목 치거나 이런 작업을 안 해도 되는 이것을 샤르마 방식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더 대량 생산에 적합한 방식이잖아요. 손이 많이 가는 전통 방식에 비해서. 근데 굳이 샤르마 방식이라는 걸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 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국내 최초 샤르마 방식으로 만든 샴페인. 왜냐면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그건 그런데 사실 이게 더 전통 방식에 비해서 좋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통 이제 애플 사이다나 이제 이렇게 좀 청량하게 가볍게 마시는 발포주 같은 경우는 탄산 주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탄산을 이제 후에 주입한 게 아니라 자연 탄산이 형성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전통 방식이 아니라고 하기도 그런 게 왜냐면 이게 1800년대에 나온 방식이거든요. 샤르마 방식이. 그래서 왜냐면 이 내압을 견딜 수 있는 1900년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 20세기 초반 넘어서 생긴 거 지금 21세기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100년도 더 된 방식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그러면 나름 오래된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냐면 그냥 다 만들어 놓고 원래 알코올이라고 그렇죠. 그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 때 탄산이 나오는데 탄산 다 날려버리고 살균해버리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탄산만 강제 주입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지 않습니까? 보통 뭐 맥주도 그렇게 많이 만들거든요, 요즘.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탄산은 진짜 자연 탄산이다. 그러면은 이 술을 한번 마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소개는 여기까지. 네. 자. 술